요즘 대선 토론 보면 마음이 답답해서 다른 채널로 돌리지 않으셨나요?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잘 안 보이고 질문은 공격으로 바뀌고 정책 이야기보단 감정전이 많고 결국 남는 건 누가 이겼나 하는 여론조사뿐이죠. 이건 단지 정치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심리적 풍토가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토론이란 건 원래 이성적 의견 교환의 장이죠. 하지만 요즘 토론은 감정과 공격성이 중심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상태를 자기조절 기능의 약화라고 말해요. 자기조절력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약해지면 대화 중에서도 쉽게 화를 내고 상대방의 말이 공격처럼 느껴지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바로 이 자기조절력을 끊임없이 깎아내는 구조예요. 우린 늘 자극적인 뉴스, 강한 말투, 클릭을 유도하는 분노 콘텐츠에 노출되죠. 그렇게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빠른 판단, 즉각 반응에 길들여지고 느긋하고 논리적인 토론은 사치가 됩니다. 비판적 사고란 들려오는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라고 물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내가 믿는 쪽은 무엇을 말했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건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인간의 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지적 성향이에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정보를 강화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죠. 이 편향이 강해질수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선 토론도 결국 내 편이 나가서 상대방을 얼마나 이겼는가를 보는 게임처럼 변하죠. 요즘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었어요. SNS나 커뮤니티 같은 미디어 속에서는 감정 표현은 곧 주목받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보상 구조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냈을 때 사회적 반응이나 보상을 받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논리적으로 잘했다 보다는 속 시원하게 발언했다가 더 강한 반응을 얻는 거죠. 정치인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내용보다는 태도, 정책보다는 분노와 공격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감정의 시장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토론은 설득이 아니라 감정 소비의 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생각 방식 중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를 흑백 논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맞다 혹은 틀리다, 선 혹은 악으로 구분하려는 사고방식이죠. 정치적 토론이 이렇게 흑백 논리에 빠지면 다른 의견은 존재 자체가 위협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가 아니라 너는 틀렸어, 위험한 사람이야 가 되는 거죠. 이런 심리 구조가 만들어내는 건 공포 기반의 배제 문화입니다. 결국 안전한 토론은 사라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구조만 남게 돼요.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비난이 따라옵니다. 말 실수가 아니라 인격 전체가 부정당하는 분위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회적 억압 또는 자기검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괜찮을 거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적 징후입니다. 심리적 신뢰의 붕괴는 건강한 토론 문화가 불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선 토론을 보고 말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수준이 낮아졌어.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토론의 모습은 진짜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가 정치인에게 원하는 건 정책 설명이 아니라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아닐까요? 누가 잘 싸웠는가를 보고 싶은 건 아닐까요? 정치인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토론의 품질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이어져 있어요. 좋은 토론은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분노할 때 그 감정이 진실을 왜곡하진 않는지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감정의 메타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에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반응은 훨씬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로 바꿔보는 것. 이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사고 습관입니다. 다른 관점을 떠올리는 능력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죠. 셋째, 공감 능력의 회복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짜 공감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잠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지금 그 눈을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맥락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왜 점점 더 논리보다는 사이다 발언에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는 피로, 냉소, 좌절, 그리고 어떤 기대의 무너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여유. 그걸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심리폼이었습니다.